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틴노바 팀원들이 스타트업에 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스펙이 안 좋아서입니다. 틴노바에 오는 친구들 대부분 스펙이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지방되거나 전문되거나 비전공자거나 고졸이거나 보통 이렇습니다. 그래서 인서울 전공자들은 거의 지금 제 수업에는 뭐 30명 있다고 하면은 1명? 2명? 이 정도?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스펙만 보고 IT 업계가 뽑지는 않는데, 그러면서도 실력 좋은 친구들을 뽑으려고 노력을 하죠. 대기업들이 보통은. 그런데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대기업은 스펙이 좋고 전공자를 선호한다는 게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대기업 전형들은 보통 문제풀이나 이런 게 되게 많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실용적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고, 대기업은 그렇게 신입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걸 기대하고 뽑는 경우는 상당히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이미 내부에 개발자 풀이 많기 때문에 신입들을 그래서 좀 이렇게 트레이닝하고 좀 지켜보는 시간이 상당히 많은 것들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신입 개발자라도 굉장히 중요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 명을 뽑더라도 사실 굉장히 괜찮은 개발자를 뽑으려고 하는 경향이 존재합니다. 물론 이제 스타트업이라도 완전 돈 되게 조금 주고 뽑는 그런 개발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논외예요. 그런 신입 개발자들은 대기업 신입이나 뭐 그냥 스타트업 신입이나 비슷한 것 같고, 이제 스타트업에서 선호하는 사람들은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팀노바는 신입 대우를 받고 졸업생 기준으로 신입 대우를 받고 가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웬만한 대리급에서 과장급 이상의 연봉을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중소기업 기준으로 그렇게 많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경력자처럼 대우를 받고 가는 경우가 되게 많죠. 실제로 창업 경험 같은 경우는 경력 그 자체고요. 그래서 스타트업은 이제 한 명을 뽑더라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그 투자 금액이 보통은 적기 때문에 한 명이 거의 웬만하면은 그 피지컬로 다 소화를 하거나 멀티플레이가 가능한 개발자를 원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학원들 다닐 때 보면 뭐 리액트 4개월 과정 뭐 무슨 과정 해가지고 이렇게 뽑으면 한 포지션만 가능한 개발자가 보통 필요한 그 나오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설계적인 한계나 스타트업에서 각 분야마다 개발자 한 명씩 뽑으면은 정말 막 네다섯 명, 여섯 명 이렇게 뽑아야 되는 경우가 상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팀노바 팀원들이 있으면 보통은 이제 한 두 포지션까지는 팀노바 팀원들이 무난하게 잘 소화를 하는 편이죠. 그래서 굉장히 실용적이고, 그리고 그렇게 종합적인 이해도가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을 상당히 좋아하죠. 뭘 해도 금방 할 수 있는 그런 도전 정신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개발자들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위주로 이제 저희가 트레이닝을 하고 코칭을 하다 보니까 굳이 대기업에 가지 않더라도 연봉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뭐 아웃풋으로도 얘기하고 수상 실적 같은 거로도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굳이 대기업 전혀 대기업은 확실히 그게 있어. 딱 그 되게 잘난 게 딱 있어가지고 그 우리 전형에 니들이 안 맞추면 안 된다, 이게 되게 강해요. 완전 진짜 슈퍼스타 개발자들 아닌 이상은. 그래서 그런 전형에 가는 것보단 스타트업에 우대를 받고 가는 게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연봉도 대기업 평균보다 저희 연봉 평균이 2019년 기준으로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사실 아쉬울 게 없는 거지. 그래서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은 좀 대기업에 비해서는 조금 더 덜 수직적인 경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회의 때도 내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몇 명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펙이 안 좋은 친구들을 데리고 할 수 있는 최선인 거죠. 아마 물론 이제 대기업에 보내려고 작정하고 보냈으면은 제가 이제 그 알고리즘 문제를 많이 트레이닝해서 보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뭐예요? 거기서 일을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잘해야 되는데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알고리즘 문제만 특화시켜서? 일단 들어가면 끝날 것 같죠. 그거는 이제 신데렐라 왕자님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같은 그 동화 속에서 그냥 결말 딱 그 한 줄로 지어지는 수준의 딱 얘기고, 실제 실무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권위주의와 태도주의에 빠져있는 큰 기업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수평적이고 문화 좋은 스타트업에 보내는 게 훨씬 좋기도 하고, 그쪽은 이제 기름기가 쫙 빠진 거지. 권위를 가지기에는 자본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 회사에 도움될 만한 애들만 뽑는다는 거죠. 근데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이걸 그 스타트업을 많이 추천을 하는 편이죠. 그 다음에
자기 하기에 따라서 이득이 천차만별입니다. 스타트업은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의 중요도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일을 잘하면은 자존감이 되게 높아져. 근데 내가 거기서도 어중이 떠중이 그냥 시키는 것만 대충대충 하고 이런 수준의 사람이면 스타트업에서 그 수준이면은 내가 소위 말하는 내가 조소기업 다닌 이상한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런 작은 기업에서도 무시당할 정도 수준이면. 근데 스타트업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스타트업이 웬만한 그 무난하게 흘러가는 대기업보다 훨씬 힘들 수 있어요. 실제로 워낙 다양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막 투자도 받으러 다니기도 해야 되고 서비스 규모는 작은데 비해서 사용자들 피드백이나 이런 지원은 개발자가 뭐 한두 명 있어도 막 해야 될 때도 많고 진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근데 되게 재밌어. 나는 그걸 되게 좋아해요. 재밌거든요. 진짜 재밌어요. 물론 되게 정신없는데 정신없고 정말 힘들기도 한데 되게 재밌어요. 전 예전에 스타트업 1km 초기 개발할 때 팀에 들어갔을 때도 되게 재밌었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때는 개발 하나 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그거 말고도 그 외에 이제 다른 스타트업 뭐 망해도 재밌더라고 나는. 그러니까 물론 힘든데 재밌는 거라고 할게요. 그 팀노바도 처음 시작은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하기로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프리랜서로 많이 이렇게 스타트업들 많이 만들어주면서도 많이 느낀 거예요. 그 굉장히 한 명 한 명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것도 좋고, 그리고 그 문화를 직접 문화에 영향을 끼칠 수 있죠, 내가. 그래서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잘만 한다면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어요. 물론 이제 팀노바 기준은 이제 연봉을 제대로 대기업 수준으로 받고 가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죠. 근데 너무 낮은 연봉의 스타트업으로, 물론 그 스타트업이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긴 한데 여러분들이 그만큼 가치를 증명할 수 있으면은 그만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해요. 3번 창업 경험을 간접적으로 쌓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업을 나왔어요. 만약에 진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 인생 어떻게 알아? 내가 미래 어떤 일이 생길지. 그때 창업을 하게 될 때 지금 초기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성장하는지를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기업에 들어가면 이미 너무 이렇게 완성된 형태의 대기업의 형태에서는 또 이제 위에서 바라보는 이제 다양한 형태, 그리고 조직이 커질 때 어떻게 시스템을 구성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내가 대기업 출신이니까 어떤 프라이드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의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나와서 해야 되는 건 스타트업이거든요. 물론 이제 대기업 출신이거나 그런 장점은 투자 받을 때 대기업 출신이니까 조금 더 이게 좋게 봐줄 수는 있죠. 명문대 나오면 더 좋게 봐주는 것처럼 좋게 봐줄 확률이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문제는 나와서 초기 기업이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 투자를 받고 이런 거랑 별개로 내가 초기 기업의 성장 방식을 정확하게 배우는 건 사실은 스타트업에서 배울 때가 훨씬 많아요. 대기업에 있을 때와는 좀 다른 측면의 성장 방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잘 되거나 망하는 기업을 가더라도 저는 양쪽 다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자금 관리나 어떤 시스템을 잘못 구성했을 때 어떻게 기업이 망할 수 있는지를 보는 아주 좋은 촉매제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거 아니더라도 이제 성공하는 기업을 보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전개를 했을 때 기업이 성공하는구나를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 받을 때도 같이 멤버로 가는 경우도 사실 많고,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재밌어요. 아주 작은 기업일수록 그게 되게 심하고, 이제 이게 또 더 시간이 오래 지나면은 또 달라질 수 있죠, 또. 그러니까 막 더 성장을 했을 때 또 그때 배우는 게 또 다르고. 근데 아무튼 그거 되게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4번. 경력자의 경우 대기업의 빡센 전형을 피할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대기업에 갈 의향이 있다면 말이겠는데요. 의외로 중소기업 있다가 대기업 가는 케이스가 많아요. 근데 일 잘하면은 경력자들 같은 경우는 전형이 덜 빡센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막 신입들은 뭔가 앞에서 무슨 철옹성이 있잖아. 근데 경력자들은 그렇게까지 빡세진 않아요. 그또뭐 소문소문에서 이게 소개를 통해서 오게 되는 케이스는 또 더 쉽게 들어가는 케이스도 많고, 그러니까 사람 사는 곳이다 보니까 신입들한테는 너무너무 힘들어 보이는 그 많은 것들이 경력자들한테는 좋죠. 이거 그럼 차별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차별 아니에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같으면 그 일 능숙한 사람들을 선호하겠어? 아니면은 능숙하지 않은 사람들 선호하겠어? 대부분은 다 경력자를 선호해요. 잘하는 경력자를 진짜 선호하고, 여러분들도 팀노바에 올 때 저나 기갱현 팀장 그리고 우리 강사들이 괜찮으니까 여기 판단하는 거죠. 아웃풋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결과가 없이 그냥 새로 생겼어. 그렇다고 무조건 여러분들이 고액을 주면서 거기에 무조건 갈 수는 없잖아요. 팀노바처럼 어떻게 객관적인 팩트나 모든 사실들 어떤 그런 결과들을 딱 증명을 했을 때, 아, 여기는 실제로 이게 결과가 있구나. 졸업생들이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런 면에서 신뢰를 가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 이런 이제 경력자들을 대우해주는 문화가 사실 괜찮은 문화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럼 신입은 어디서 배우냐?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학원을 다니든 독학을 하든 뭐 어떻게든 해야죠. 슬프게도 그래요. 현실은 경력자를 선호하죠.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가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연봉이나 뭐 그 크게 문제만 없다면은 뭐 아무튼 뭐 되게 많이 봤어요, 저는. 그리고 결국 CTO가 되거나 창업해야 돼 라는 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스티브 잡스를 존경하면서 왜 개발만 하려고 해? 창업해볼 수도 있잖아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유명한 뛰어난 개발자들 대부분 임원진으로 창업 경험이 있어요. 대부분 CTO겠죠? 창업하고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뭐 생계가 힘들거나 뭐 이런 분들은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는 보통 우리 인건비만 드는 수준이니까 그 경험이 사실 굉장히 성장시킨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예전부터 창업 시장을 오래 지켜봤고 프리랜서로 간접적으로 한 적도 많고, SI 기업에서 그런 기업들을 지원을 해본 적도 있고, 그리고 실제 창업해본 경험도 많죠. 지금도 창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봤을 때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계급장 다 떼고 실력으로 승부하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해요. 이런 창업 시장은. 결국엔 살아남는 자가 강하니까. 그런 느낌으로 좀 원초적인 연산이 가능해진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경험 있는 개발자들은 보통은 태도주의적이기보다는 실용주의적인 사고를 할 줄 알죠. 그래서 저는 그런 사고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애들을 좋은 연봉과 좋은 기업에 좋은 대우로 보내주는 거예요. 자존감 엄청 높아져가지고 가는 그런 케이스들이 팀노바에만 존재하는 건, 제가 창업 경험이 많기 때문에, 창업 경험도 창업 경험이지만 그냥 뭐 아무튼 경험이 많지.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멍청하면은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가 없죠. 그렇게 많이 욕을 먹는데, 보통 일반적인 학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욕을 많이 먹었으면 다 폐업해야 돼요. 폐업해야죠, 당연히. 폐업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저는 그 정도로 바보 같은 스타일은 아니라서요. 어쨌든 저희 나름대로 이제 잘 버티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버티면서 성장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우는 거죠. 인생에 대해서 배우고, 어떻게 사업을 해나가는 게 좋고,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할 때 어떻게 극복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저도 상당히 많이 배우고 성장을 했겠죠. 그러면서, 아니, 누가 이렇게 위기의식을 또 배우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막 퍼졌어. 근데, 그러면은 생각이 들겠죠. 아, 이거 위기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상황을 또 극복해 나갈 때 또 성장을 하겠죠. 근데 이거는 저희 기업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학원 사업 아니더라도, 정말 많은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리스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위치에서 그걸 극복해 나가는 거. 그러니까 물론 대표들이 따로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이 대표일 수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해본 경험 중에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성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한 이제 그런 이제 일적인 리스크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확실히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많이 힘들어요. 사실 좀 이런 인생을 살지 않고 그냥 순탄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도 들 때도 있긴 한데, 그냥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긴 한데,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가슴이 뛰는 거 있잖아요. 그쵸? 가슴이 뛰는 일을 해라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저는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하고 같이 개발도 하고 이렇게 성장하는 게 제 가슴은 많이 뛰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어진 것만 하는 개발자들보다 전체를 아우르는 개발자가 더욱 배울 점이 많기 때문에, 이제 좀 포괄적으로 많이 이것저것 다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개발 IT 업계에서 할 수 있는 건 다양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다양하게 가장 하기 좋은 기업이 스타트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스타트업에 여러분들 결국에는, 여러분이 CTO가 된다면은 결국은 여러분 창업을 안 했다고 해도 임원진에 같이 있기 때문에 창업 멤버일 수밖에 없죠. 아주 중요한 멤버이기 때문에, 임원진들은 사실 정규직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좀 다른 포지션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창업 감각을 키우는 게 여러분들한테 좋아요. 그리고 스타트업 감각을 많이 배우면 이제 이 기업이 어떻게 커나가는지 많이 배운다면 여러분들이 창업해서 성공할 확률도 사실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정형화된 그런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환경적으로 뭐 좀 창의적이고 막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재밌어 해서 더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일반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스타일이 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이게 실리콘밸리식 혁신과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거든요. 실리콘밸리에서도 이런 식의 혁신이 자주 일어나죠. 그래서 테슬라가 대표적인 케이스고 페이팔도 대표적인 케이스고, 그러니까 실리콘밸리는 기존에 있던 고전적인 사업을 아예 확 뒤집어 버리는 방식으로,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드는 이유도, 이런 영상을 보고 영향을 받는 누군가가 나중에 뛰어난 창업가 또는 뛰어난 CTO가 된다면 그거 하나로도 사실 저는 그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쳤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제가 이런 이유로 스타트업에 많이 보내요. 그리고 스타트업이 재밌는 게 약간 좀 정형화되지 않아서 진짜 재밌어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찡긋찡긋하다 그래야 되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 회사 다니는 느낌으로 다닌다기보다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언제 어떻게 성장할지 모르는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스타트업도 나름이죠. 막 꼰대 회사나 이런 데는 저는 솔직히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은데, 내가 영향력을 좀 강하게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곳이 사실은 이런 스타트업이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성향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으로 이직할 때도 사실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만 열심히 하고 잘만 한다면 사실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수준이 떨어지면 평생 이제 그렇게 있겠죠. 근데 내가 대기업으로 가고 싶은데 어, 못 간다면은 사실 너무 슬프겠죠. 물론 저는 대기업에 갈 기회가 너무 많았지만 굳이 가고 싶지 않았고, 안 가도 사실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상관없었지만, 그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건 참 슬픈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기업 자체로 내 자신을 정의하지 마세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거야. 그냥 스타트업이 보내기 좋고 실용적이고 우리 애들이 스펙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스펙 좋은 친구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을 가장 실용적이고 가장 현실적으로 보내고 성장시키기 좋은 곳이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타트업에 많이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대기업은 결국엔 시간 지나면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가는데, 보통은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스타트업에 있다가 창업으로 빠질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 기업에서 CTO가 되거나 자기가 몸담고 있는 회사에서. 하여튼 이런 이유로 저는 스타트업을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진짜 괜찮아요. 진짜 재밌어. 제 주변에 대기업 다니시다가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진짜 많아요. 결국엔 큰 돈 벌려면 대기업은 아니라 이거지. 억대 연봉 받으면 뭐해? 생각을 해봐. 서울시는 아파트가 막 10억이라는데 1억씩 받으면은 돈 한 푼 안 쓰고, 근데 세금 다 제하고 하면은 막 실제 실수령이 7천만 원인가 그러고 되거든요. 7, 8천? 그렇게 되면은 연봉 1억 받아도 그거 돈 안 쓰고 10년 내내 모아도 한 7, 8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이제 그렇게 쓸 수도 없고, 그 정도 돈 버는 사람이 돈을 안 쓸 수가 없잖아. 근데 여러 가지 다 따져 보면은 뭐 결혼한 사람들이면은 돈을 또 엄청 많이 쓰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다 해보세요. 주거부터 모든 거 쓴다고 하면은 사실상 거의 물론 이제 그 정도가 낮은 연봉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이상이나 더 이제 부를 창출하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해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창업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창업을 했고, 그래서 창업하셔야 된다고요. 농담이고. CTO 정도만 되고, 지분 있는 CTO 정도만 돼도 부자 되신 분들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스펙이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나는 처음에서 못하고 이런 안 좋은 이유를 찾기 전에 그냥 해라 라고 말하고 싶어요. 진짜 뭘 하고 싶어도 하고 싶으면. 그게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드는 이유인 것 같아요. 어차피 인간 다 죽어요. 모두 죽기 때문에 어 제가 가진 선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는 개발업계 쪽밖에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좀 많은 분들이 좀 그러기 상태에 빠지거나 정신적으로 힘든 분들이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른 부분에서는 위로를 해줄 만큼 그렇게 뛰어난 사람은 아니지만 딴 건 몰라도 이쪽 분야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을 좀 위로해 줄 수 있을 만한 포지션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지치고 힘들더라도 꿈을 가지시고 하시고, 내가 스타트업에 몸담고 있다고 해서 뭐 조소기업이라느니 자기 기업들을 비하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이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정말 뛰어난 개발자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엔 돈 많이 받고 스타트업 가는 게 제일 어려워요. 사실 돈 많이 받고 스타트업 가기 되게 어렵습니다. 대기업 수준으로 받고 가는 거, 그게 어렵다는 거를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것 같아. 그거 진짜 있을 수가 없거든. 그거 완전 특별 대우예요, 무조건. 대부분 이런 소리 많이 듣는 것 같아. 우리 회사는 연봉 풀이 있어서 이게 이 연봉은 불가능하고,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딴 데 맞춰준 데 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자본주의인 거죠. 자본주의예요, 이게. 돈 준다는데, 더 많이 준다는데 가야지 뭐. 더 많이 다 많이 준다 그러면은 나한테 제일 잘해주고, 내가 거기서 성장할 수 있거나 내가 그 대표님의 철학에 내가 공감하면서 같이 함께 뛰어나게 할 수 있는 기업을 가겠죠. 아무튼 아시겠죠? 아무튼 제 생각은 이러니까, 물론 이게 꼭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닌데, 정답이 어딨어, 인생이 다 죽는데. 근데 그냥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대기업도 사실 좋긴 해요. 사실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고, 제가 강조 안 해도 좋은 기업인 건 다 아시겠지만 스타트업이라고 완전 쓰레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하면 좋구나, 내가 적극적으로, 스타트업은 진짜 요이 땅이야. 리밋이 없어. 한계가 없어서,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너무 저렴하게 스타트업 가서 허드렛이라는 거는 저는 반대. 그렇게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력을 키워야 되겠죠. 내가 대단한 일을 하고 싶어도 내가 소화를 못할 것 같으면은 일을 안 시켜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발 쪽은 여러분 열심히 준비한 거 티 다 나니까, 좀 지금 힘드시겠죠? 많이 힘드시겠죠? 많이 공부하시느라 힘드시겠는데 좀 더 많이 힘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